애플릿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애플릿은 어디서 작동되는 거죠? 어디서 작동이 되는 거죠? 웹브라우저에서 작동이 됩니다. 웹브라우저에 무엇이 설치되어 있을까요? 자바 버추얼 머신이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웹사이트에 한 번쯤은 방문하셔가지고 자바 버추얼 머신을 설치하겠느냐 해서 대부분 브라우저에 자바 버추얼 머신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브라우저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애플릿이라는 형태로 만들고, 애플릿 내에 우리가 배웠던 모든 것들을 거의 다 약간의 제약이 있지만 대부분 다 넣어서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약간의 보안상의 제약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다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애플릿 뷰어를 통해서 그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것을 똑같이 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시죠? 애플릿 뷰어. 자, 오늘 애플릿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애플릿으로 애플릿이 어떻게 생성되고 작동이 멈추고 시작되는지, 그리고 애플릿 내에 어떻게 컴포넌트를 넣는지, GUI에서 배웠던 것들이 거의 그대로 똑같은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애플릿에서 저희들이 뭐 마우스 클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내고 프로그래밍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릿 뷰어로 되는 것, 이거 지난 시간에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보죠. 커맨드에서 애플릿을 실행해 보려면 어떤 커맨드? 애플릿 뷰어. 애플릿 뷰어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애플릿 뷰어는 어디에 있을까요? C에 자바 폴더 밑에 JDK bin 폴더 밑에 있습니다. 자바 C하고 같은 폴더에 있습니다. 자바 C하고 자바 C 여기 있네요. 자바 C하고 같은 폴더에 애플릿 뷰어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면 실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브라우저 내에서 실행이 되는 모습을 그대로 여기서 대신 보여준 겁니다. HTML 내에 있는 애플릿만 따로 떼어서 보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거를 브라우저에서 실행을 시키면 열기, 찾아보기, 해당하는 HTML 파일을 선택할 수 있겠죠. 이거 업데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업데이트를 하면, 이거 지금 강의 녹화를 하고 있는데 다시 껐다 켜야 될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할게요. 이거 다시 하면 또 시간 몇십 분 다시 해야 되니까 나중에. 자, 이렇게 업데이트를 만약에 해서 이거를 열면 Alt키. 자, 이거 나중에 업데이트 하는 걸로 해서 일단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 자바 업데이트 버전이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런데 이거는 업데이트하면 똑같이 보일 겁니다. 그거는 확인해 보시고. 자, 이 HTML이 어떻게 생겨져 있냐면 이렇게 생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applet이라는 HTML 태그가 있고 거기 내에 이 클래스를 구동을 시킨 겁니다. 자, 여기에 다른 것들도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MD가 아니고 줄 띄는 거 P 저장 다시 로딩 하면은 HTML 내용이 다 있을 수 있고 여기 내에 요게 추가적으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 내의 로직이 자바 애플릿 프로그램이 여기 내에서 실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요 프로그램이 어떻게 시작하고 작동하고 끝나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애플릿이 브라우저 내에서 같이 작동하기 때문에 브라우저에서 이 애플릿 태그가 있으면 요 순서대로 실행을 시켜줍니다. init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이 애플릿 프로그램에 대해서 init를 한번 실행시켜주고 start를 실행시켜주고 stop, destroy 이렇게 순서대로 실행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를 한번 찾아볼게요. myApplet 말고 자, myApplet2를 보겠습니다. 자, myApplet2를 보면 init 할 때 init를 쓰도록 스트링 버퍼에 내용을 넣고 리페인트 하게 돼 있고 start 하게 되면 start를 더 채워 넣어서 리페인트 하고 stop 마찬가지 destroy 마찬가지 리페인트 하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GUI 시간에 한 건데 리페인트를 하면 페인트로 돌고 돌아서 여기가 다시 호출이 됩니다. 호출이 되면 같은 패턴대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걸 슈퍼 닷 페인트를 하고 여기에 하고 싶은 것이 추가적으로 구현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하고 싶은 건 뭘 하는 거죠? 여기서 아웃풋을 전체를 다 가져와서 C,10 위치에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스트링을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다시 이걸 가져와서 여기에 올려놓고 아니죠 다시 애플릿2를 가져와서 여기에 올려놓고 이 친구에 대한 것을 이름을 2라고 바꾸고 이 친구가 실행되는 것을 2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test2.html을 실행하면 될 겁니다. 자, init start
닫기 종료. 닫기 종료. 지금 이니트하고 스타트만 보이는데 다시 자, 스탑하고 이걸 보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시스템 아웃으로 더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시스템 아웃 프린트 라인 스탑 destroy 그 다음에 자, 실행된 걸 가져오기 위해서 이거를 다시 카피를 해서 여기에다가 붙여놓고 그러면 이 파일이 바뀌었겠죠. 컴파일 된 걸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종료하면 이제 이게 찍히죠. 스탑하고 디스트로이가. 지금 제가 뭘 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시작되면은 지금 이니트하고 스타트가 여기에 10,10 위치에 찍혔죠. 그런 다음에 브라우저가 이제 닫히거나 아니면 페이지가 다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종료가 되면 스탑하고 디스트로이 되는 그때 이벤트가 여기에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그 이벤트를 여기에서는 시스템 아웃으로 찍히도록 더 추가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전달이 되나요? 자, 이런 식으로 start, init, start, stop, destroy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애플릿이 실행이 될 때. 그 다음에 애플릿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예제 해보겠습니다. myApplet1 myApplet1을 가지고 와서 똑같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붙여놓고 테스트 1이라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myApplet1.class로 바꾸어서 저장하고 이 친구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애플릿에 무엇을 한 거죠, 지금? 그림을 그리고 스트링을 찍은 겁니다. 이 로직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뭘 구현했죠, 여기서? 페인트 함수 구현할 때 super.paint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 한 다음에 요게 뭘 했습니까? 저희가 하고 싶은 로직을 구현을 했습니다. 바탕을 옐로우, 블랙 같은 걸로 바꾸고 여기에 오벌 뭐죠 이거? 타원을 위치 그리고 with, height 만큼 그리고 이 친구는 뭐죠? 스트링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찍었더니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애플릿이 요게 브라우저 내에서 이게 실행이 될 겁니다. 이게 실행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애플릿이 시작되고 끝나고 하는 것이 init, start, stop, destroy 이렇게 순서대로 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이 destroy나 stop 같은 거는 언제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언제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언제? init, start는 언제 실행이 되죠? 처음에 브라우저가 HTML 파일을 로딩을 하면 이게 실행이 처음에 한 번씩 되는 겁니다. 순서대로 init, start. 기초적으로 해줘야 되는 작업, 뭔가 변수를 초기화시킨다든지 리소스를 세팅하는 작업들이 여기에서 일어나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destroy하고 stop하고 destroy는 언제 사용이 되면 되겠습니까? 폐기 용도, 즉 예를 들어서 이게 자바 채팅하는 그 웹페이지라고 하면은 페이지를 다음 페이지로 옮기면 애플릿이 중단이 되겠죠. 그러면 채팅하는 데서 나가는 로직을 구현해야 되겠죠. 나가는 로직이 이 두 개 중에 하나에 구현이 되면 될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건 원하지 않건 브라우저가 만약에 강제적으로 종료가 되거나 페이지가 넘어가면 자기의 넘어갔다는 사실을 처리를 하고 싶을 때 여기에 로직을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전달이 되나요? 자, 이걸 페이지가 넘어가면 스탑이나 디스트로이가 실행이 된다. 그 다음에 그래픽 컴포넌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배웠던 것처럼. 자, 여기에 보면 그 마우스 리스너를 등록을 시켜서 마우스가 눌리는 지점에 사각형을 그리는 로직입니다. 애플릿 마이 애플릿 3를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애플릿을 가지고 와서 복사를 한 다음에 마이 애플릿 3가 들어가도록 HTML 파일을 조정시키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마이 애플릿 3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테스트 3를 실행시키겠습니다. 테스트 3.html. 자, 맨 처음에 요 사각형은 어디에 찍혔습니까? 요 사각형은 어디에 찍혔습니까? 어디 위치? XY가 어디죠? 지금 0,0이겠죠. 0,0. 초기 값을 안 정해줬으니까 XY가 인티저 0,0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0,0 위치에 width하고 height가 20, 20, 여기 20, 20인 겁니다. 눌리면 거기 위치에 사각형이 다시 찍힙니다. 마우스를 누르면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겠습니까? 어떤 리스너가 실행되겠습니까? 마우스 리스너가 실행이 될 겁니다. 마우스 리스너가 실행되도록 자기 자신을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애플릿이면서 마우스 리스너를 구현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여기에 리스너로 등록을 시키면 마우스를 누르면 이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마우스 클릭. 마우스 클릭 이벤트가 이때 실행이 되면서 XY 지점을 가져와서 리페인트를 시키면 그때의 그림을 다시 그리게 됩니다. 그때 그림을 그릴 때 XY 지점을 가져온 그 위치에다가 20, 20 그리게 되는 거죠. 전달이 됐나요? 자, 딱 누르면 마우스 클릭 이벤트가 발생해서 그 위치에 20, 20, 20, 20 그려진 겁니다. 요 함수를 구현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GUI의 로직을 거의 다 여기에 다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레이아웃 매니저도 넣을 수 있고 그 여러 가지 마우스 드로우하는 드래그하는 것도 할 수 있고 더블 클릭, 마우스가 들어오는 거, 엔터, 엑싯 이런 것들에 대한 이벤트 처리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예로 레이아웃을 더 넣는 이그젬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을 넣을 때 그 레이아웃을 넣고 애드하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 이그젬플 보겠습니다. myApply4 보겠습니다. 자, myApply4를 실행하기 위해서 같은 식으로 myApply4를 가져와서 다른 위치에 붙여놓고 myApply4를 담고 있는 HTML 파일을 다시 만들겠습니다. 4
저장. 자, 그러면 test for HTML 파일을 저희들이 브라우저로 열면 되겠죠. 그걸 대신해서 애플리 뷰어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텍스트를 넣고 엔터를 치면 지금은 그냥 자기 자신의 텍스트가 어펜드가 됩니다. 어펜드 TTTTTT. 자, 어펜드가 되어서 여기 밑에 계속 텍스트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쌓이게 됩니다. 자, 이거 로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초기에 실행돼야 되는 작업들이 어디 함수에 들어가 있습니까? init 함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초기 설정 작업하는 거 init 함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GUI 컴포넌트? 텍스트 필드, 텍스트 에리어. 자, 텍스트 필드, 텍스트 에리어가 이거 두 개에 해당하는 겁니다. 하나가 텍스트 필드, 하나가 텍스트, 이게 텍스트 에리어, 이게 텍스트 필드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레이아웃을 넣기 위해서 어떤 함수를 실행했죠? set layout. set layout이 애플릿에 들어 있습니다. 애플릿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set layout을 border layout 기억하시나요? border layout은 뭐죠? 동서남북 중간 위치를 정할 수 있게 로지컬하게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필드 이 친구를 어디에 넣었죠? 남쪽.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남쪽에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area 어디에? 중간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남쪽 두 개만 넣은 겁니다. 두 개만. 그 다음에 action performed, action listener. 자, 그 다음에 여기 필드에 제가 여기에 다시 제가 여기에 TTTT를 치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여기서 엔터를 치면 액션 퍼폼드가 실행이 됩니다. 액션 퍼폼드가 실행이 되는데 이 필드에서 실행되는 액션을 받기 위해서 액션 리스너를 자기 자신을 필드에 등록을 시켜줍니다. 자,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GUI에서 했던 패턴 그대로입니다. 필드에서 실행되는 액션을 받아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액션 리스너를 구현을 한 다음에 등록을 시켜주면 제가 여기서 엔터를 치면 바로 이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이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제가 엔터를 치면 이 함수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하는 일은 뭐죠? 여기서 하는 일 필드에 있는 것을 다 가져와서 에어리어에 다시 넣어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필드에 있는 것을 에어리어에 다시 넣고 다시 그림을 그려주는 로직입니다. 자, 이게 필드에 있는 텍스트를 뒤에 채워놓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다시 제가 AAA 엔터를 치겠습니다. 엔터를 치면 어펜드가 되고 그 다음에 필드를 모두 선택한 상태로 바뀌어지게 하고 요거는 에리어의 마지막 위치를 랭스 위치로 옮겨주는 작업입니다. 요거는 로지컬하게 마지막 위치로 옮겨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set caret position.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텍스트 에리어의 caret position 함수를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싶은 함수는 이거 set caret position 이게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다음에 인서션 해야 되는 포지션의 위치를 마련해 준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 포지션은 0에서부터 텍스트 랭스 사이의 위치에 있으면 되는 건데 지금 다음에 마지막에 어펜드를 시켜주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의 위치 바로 다음에 하도록 랭스 끝까지 위치로 마지막에 세팅을 시켜 놓는 겁니다. 로지컬하게. 자, 그러니까 다음에 어펜드를 시키면 바로 요 다음 위치에 이어서 어펜드 하도록 그 위치를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 텍스트 에리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해준 겁니다. 그러면 리페인트를 하면 다시 페인트 요 작업이 다시 한번 리프레시 돼서 화면에 다시 보이게 됩니다. 요 작업한 것이 다시 화면에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옮기는 로직이 여기에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옮기는 로직이 들어가려면 여기에 옮기는 로직이 들어갔다면 그거를 다시 보여주는 리페인트를 시키면 그게 여기에 보여지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게 요 텍스트 필드에 엔터를 치면 여기에 만약에 어떤 버튼이 생기도록 하고 싶으면 여기에 버튼이 들어오도록 버튼을 넣고 리페인트를 시키면 버튼이 보일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다시 보여주는 로직을 리프레시 시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애플리스로부터 그 HTML 파라미터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요거는 어디에 있는 내용일까요? HTML 안에 있는 겁니다. HTML 안에 요게 뭐죠? 파라미터라는 뜻으로 파람이라고 돼 있고 value 뭐라고 돼 있죠? 지금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값들이 찍혀져 있으면 이 값들을 애플릿 로직 안에서 변수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값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get 파라미터 함수가 있습니다. get 파라미터를 쓰면 HTML이 로딩될 때 파람 태그로 있었던 것들을 값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값을 마치 저희들이 프로그램 할 때 args 스트링 어레이로 받아올 수 있죠. 프로그램 실행할 때 기억하시나요? 그것과 같은 이치로 이름 값 페어를 여기에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트에 대한 스트링을 받아와서 여기에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볼게요. 사로부터 받아올게요. 사로부터 파람 네임 밸류 애플릿. 자, 넣으려면 여기 안에 넣어야 되겠죠? 파람 네임 자, 제가 이걸 넣었습니다. 파람 my message
value hello message 이렇게 넣은 겁니다. 제가 요거를 받아오도록 해보겠습니다. 넷빈에서 여기에 get parameter 하면 되겠죠. 여기서 this get parameter 여기에 뭘 넣으면 되죠. 여기에 my msg를 넣으면 여기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없었으면 처리하는 로직이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예를 들어서 여기 어펜드를 시키고 싶으면은 이렇게 어펜드를 시키면 되겠죠. 텍스트 에리아에 넣어주고 같은 식으로 다음 위치를 글 이어서 하도록 이렇게 해주면 될 겁니다. 자, 한번 해보죠. 컴파일 하기 위해서 그냥 러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컴파일된 것을 가져와서 여기에 넣고 다시 applet viewer test file 4를 실행을 시키면 hello 메시지가 여기 처음에 시작이 됐죠. hello 메시지. hello 메시지는 여기에서 가져온 겁니다. HTML에서 가져온 겁니다. 자, 다시 예를 들어서 요게 만약에 바뀌면 hello 메시지 느낌표 저장 하면 애플릿 내에서 요게 느낌표가 받아와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애플릿 뷰어 HTML 그러면은 안에 들어있는 애플릿만 찾아서 그 애플릿 요 실행되는 게 요 브라우저 내에서 요 부분에서 실행되는 것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브라우저 업데이트를 지금은 할 수가 없어서 못한 건데 미리 했었더라면 이게 여기에 보이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자, 이 정도 하면은 애플릿에 대한 기본 시작 끝내는 거, 파라미터 받아오는 거 다 했습니다. 파라미터 받아오는 거는 언제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건 언제 사용하면 되죠? HTML이 동적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면은 요게 예를 들어 ID 같은 게 될 거고 요게 ID에 여러분들 이름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HTML 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여기에 ID 여러분들의 ID 이름이 들어오면 여기에 이름이 여기에 보이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달이 됐나요? 근데 get 파라미터의 아웃풋이 스트링일 겁니다. 확인해 보죠. 날카로운 질문 좋습니다. get parameter 자, 요걸 보면 되겠죠. get parameter 이걸 보면 스트링이 나옵니다. 스트링 기본적으로 바뀌어도 스트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받을 땡으로 스트링은 받아서 필요한 대로 바꿔주면 되는 로직을 여기서는 인테저로 바꿔주는 로직을 여기에 수행을 한 겁니다. 자, 애플리스를 만들면은 여러분들이 채팅 사이트를 만들 수 있어요. 채팅 사이트. 그걸 하기 위해서 다음 챕터에 말씀드리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더 이해를 하시면 채팅이 이렇게 돌아가게 될 겁니다. 자, 제가 채팅을 만약에 하고 싶으면 이렇게 작동할 겁니다. chat.html을 제가 만들어서 서버에 놓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기에 HTTP로 접속을 해서 이 파일을 브라우저로 읽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은 제가 컴퓨터에서 읽었죠. 그것처럼 HTTP로 해서 서버 폴더 해서 chat.html을 읽으면 저 chat.html이 여기서 실행이 됩니다. 요게 이쪽으로 넘어와서 요게 요 컴퓨터의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운을 받아서 HTTP로 옮겨 받아서 여기 컴퓨터 내에서 브라우저 내에서 실행이 될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브라우저 내에서 실행되는 거죠. 프로그램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HTML을 접속을 하면 HTML 파일의 내용이 다 내 컴퓨터로 다운로드가 되어서 여기 내에 내 브라우저 내에서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챗 애플릿이 여기서도 실행되고 여기도 실행이 될 겁니다. 전달이 됐나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로컬 프로그램이 두 개가 브라우저 내에서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친구하고 연락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기본적으로는 이 친구 바로 연락할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는 이쪽에게 메시지를 주면 여기에서 그걸 처리하는 친구가 여기에서 저 친구가 서버에 챗 서버 같은 게 있어서 클라이언트 A, 클라이언트 B에 대한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메시지를 보내면 이 친구가 A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B에게 줘야 되겠구나 해서 B에게 전달해 주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나요?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되는 애플릿하고 서버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애플릿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처음에 장착되었던 저장되었던 그 컴퓨터하고의 통신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메시지를 저쪽에 보내주면 저쪽에서 메시지를 받아서 필요한 쪽으로 다른 쪽으로 보내주는 작업을 실행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그래서 다음 그 클래스 머티리얼 주제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챗 HTML이 원래 서버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자기 폴더에 있는
컴퓨터 로컬 호스트에 있는 파일들을 읽어서 처리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원격에 있는 것을 기본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전달이 됐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애플릿이 제약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기 로컬 컴퓨터에 실행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서버로부터 받아와서 로컬에서 진행되는 것, 그리고 서버하고 자기 로컬 컴퓨터하고 사이만 네트워크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 그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전달이 됐나요? 그리고 또 할 수 없는 게 다른 라이브러리를 적재하거나 네이티브 메소드 같은 것을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웬만한 제약 이런 것들 빼고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것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애플릿에 대한 질문 있으면,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애플릿이 원래 저장되어 있었던 그 서버하고 그것을 다운받았던 로컬 컴퓨터하고 사이만 통신이 가능합니다. 메인 서버. 그걸 하려면은 이 HTML을 만들 때, HTML을 동적으로 만들 때 여기 호스트에 있는 파일들 리소스를 읽어서 이걸 동적으로 이미 만들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서버에 있는 리소스를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만들 때 여기에서 이미 동적으로 여기에서 내용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chat.html에. 그거는 애플릿은 아니고 앱 프로그램이지. 그 로컬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에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이지. 어떤 프로그램이지. 안드로이드에서는 거의 자바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지. 자, 그 다음에 다음 주제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자, 이거 올려드린 자료를 여기에 넣어서 컴파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중에 자바 파일만 따로 빼서 여기로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넘기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프로퍼티를 인코딩을 EU10KR로 바꾸겠습니다. 빌드 한 번에 다 컴파일하기. 아직도 빌드가 진행 중이어서 잠깐만 기다리겠습니다. 컴파일은 됐는데 이게 느리네요. 굉장히 느리네. 러닝을 할 필요가 없는데.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이번에 머티리얼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예를 들어서 이런 채팅 같은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했을 때, 또는 뭐 카카오톡처럼 제가 공지 메시지를 올리면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서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의 메시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URL 리소스를 사용하는 것이고, URL 리소스 그것을 TCP나 UDP로 저희들이 받아와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채팅 서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여기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친구는 뭐죠? 자료를 가지고 있는 친구. 서버가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필요할 때 요청을 해서 받아와서 자기가 다시 로컬에서 실행하게 됩니다. 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이 서버고, 서비스를 받아서 실행하는 쪽이 클라이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한양 ac.kr 포탈 같이 로그인 할 때 웹서버가 거기 컴퓨터 프로그램에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웹서버 접속을 받아서 처리를 해줘서 결과를 여러분들 브라우저에게 던져주면 여러 브라우저가 로컬 컴퓨터에서 보여주는 게 우리가 보이는 그 웹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기본적인 리소스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 그냥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그 IP 주소 체계 말씀드리겠습니다. IP 주소 체계, 자, 이거는 요 컴퓨터가 인터넷 주소상의 IP 주소, 예를 들어서 이런 번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IP 버전 4가 있고 6는 이제 64비트 형태로 저희들이 이게 전혀 알아보기 어려운 숫자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IP 버전 4로 사용했을 때 여기서 숫자들이 이제 몇 개가 정해져 있는데, 이걸 사용하면 사용할 수 있는 IP 주소의 개수가 제한적이어서 지금 다 소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IP 버전 6로 해서 이거를 더 많은 주소 체계로 넘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IP 버전 4에서 우리들이 읽기 쉬운 이렇게 정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컴퓨터에서 IP 주소를 저희들이 잡아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IP 컨피그를 하시면 지금 제 이 강의 컴퓨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IP 주소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IP 버전 4의 주소가 166.104.4988 166.104.4988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어떤 댓글에 IP 주소를 찾아가지고 누가 보냈는지 확인하고 국정원에서 그런 작업도 많이 하죠. 그럼 서버에서 그 IP 버전으로 온 것이 로그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IP 주소 어디에서 왔는지를 매치해 가지고 컴퓨터 어디에서 왔는지 확인하는 작업 등등등 여러 가지 열심히 조사 작업을 하고 있겠죠. 댓글 작업 등등 그런 거 할 때 이런 IP 주소 같은 것들을 매치시켜서 확인하는 작업하는 겁니다. 자, 보신 것처럼 IP 컨피그를 사용하면은 지금 제 컴퓨터가 어떤 IP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지 보이게 됩니다. IP 컨피그 IP 컨피그를 쓰시면 IP 버전 4, IP 버전 6에 해당하는 것 주소가 다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포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컴퓨터는 지금 166, 104, 4988의 IP 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주소 내에 제가 만들 수 있는 문의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문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한 집에. 문이 뭐 로지컬하게 더 많을 수 있는데 거의 1000개, 10,000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하여간 굉장히 많은 문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문들을 저희들이 포트라고 합니다. 포트. 그러니까 한 컴퓨터 내에서 접속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통로가 되도록 할 수 있는 문을 열 수가 있는데 그걸 포트라고 하고 포트가 1부터 시작해서 9999 더 많이 할 수도 있지만 9999 굉장히 많이 포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텔넷이나 HTTP 같은 경우는 HTTP는 몇 번 포트를 쓰는 80번 포트를 씁니다. 80번 포트를 쓰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하면 한양 www.한양.ac.kr에 접속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여기에 80을 넣어서 요청해 보겠습니다. 80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죠? 자, 예를 들어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거 9998 9900 9976 예를 들어서 9976 해보겠습니다. 9976 하면은 이 친구 못 찾고 있죠. 문이 안 열려서 지금 계속 못 찾고 있는 겁니다. 9976 말고 80으로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80 하면 문에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80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 친구가 처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80 포트를 쓰는 겁니다. HTTP는 80번을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NSLOOKUP을 쓰면 뭘 하는 거죠? NSLOOKUP을 하면 도메인 네임하고 IP 주소를 연결시켜 주는 걸 저희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www.한양.ac.kr의 어드레스 IP 주소가 어떻게 돼 있죠? 그렇죠. 166-104-17724 이거 외우면서 다니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지금 전화번호도 다 못 외워서 저희들 전화번호에서 찾아서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외우기 힘들죠. 그래서 이거를 대신 외우라고 저희들이 이거를 외워서 다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표시 카피 해서 만약에 여기다가 넣으면 자, 이렇게 하면 똑같은 겁니다. 주소가 똑같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IP 주소고 이게 도메인 네임 서버 이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80 포트를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80. 그래서 포트가 그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번호가 80번인 겁니다. 80번. 그래서 그 번호를 굉장히 많이 열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80번이고 20번도 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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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게 되겠지. 그 피지컬한 위치 장소는 한양대 내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이터 센터에 있는지는 모르겠어. 하여간 그 컴퓨터 내에 웹 서버가 실행이 되고 있어서 요청을 처리하고 있는 거지. 컴퓨터 C가 B하고 연결을 시키려면 자, 요 친구가 서버라고 해봅시다. 서버. 요 친구가 서버라고 해봅시다. 그럼 요 친구가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접속할 때는 원하는 포트로 접속해서 가요. 그러면 여기서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자동으로 하나가 열리게 되고 원하는 문으로 요청을 하게 돼요. 같은 식으로 다른 클라이언트가 있으면 클라이언트는 이쪽 문으로 요청을 해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문으로. 요청을 하면 이 컴퓨터 내에서는 어떤 문으로 열린지는 지금은 알 수는 없어요. 자동적으로 어떤 문하고 연결시켜서 원하는 목적지 문하고 연결을 시켜요. 개념적으로. 이해가 됐나요? 그렇지. HTTP는 80번을 쓰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요 문으로 들어가서 사실 다른 소킷이 생겨서 페어가 따로 만들어집니다. 따로 만들어지는데 그거는 뒤에 예제에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그쪽 문으로 요청을 하고 이쪽에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요청이 되고 나면 따로 이제 페어가 따로 만들어집니다. 따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도메인 네임 시스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야후에 대한 IP 주소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NSLOOKUP을 쓰시면 됩니다. NSLOOKUP. 야후 co.kr 야후 com 왜 안 나오지? 네이버닷컴 나오고 다음 나오고 하여간 NSLOOKUP을 쓰시면 됩니다. 그 야후가 왜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되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고 NSLOOKUP을 쓰시면은 도메인 네임에서 바꿔서 쓰실 수 있습니다. IP 주소로. 자, 그 다음에 그 프로토콜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조금만 이런 여러 가지 프로토콜 처리 레이어대로 처리가 되어집니다. 지금 저희가 컴퓨터 A, 컴퓨터 B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 받으려면 저희들이 이런 과정을 다 거치고 있습니다. HTTP로 접속 요청을 하면 HTTP로 응용 프로그램이 브라우저가 트랜스포테이션 데이터를 옮기는 TCP나 UDP로 옮기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IP 프로토콜로 주소를 옮기고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에서
피지컬하게 옮기고 이 과정을 똑같이 거쳐서 이쪽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저희들이 관심 있게 가져야 될 부분은 이 부분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챕터에서는 이 머티리얼에서는 TCP하고 UDP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P 주소 어드레스를 이용해서 TCP하고 UDP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CP하고 UDP의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그 시간에 이어서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